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소송이다 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2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21페이지입니다. 교재. 이 사건은 이천에 있는 전원주택지 땅이 전원주택을 지어져 있는데 처음서부터 집을 질 때부터 땅은 누나고 건물 주인은 동생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땅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없이 토지만 경매로 진행돼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장을 집어넣어서 조정에 의해서 건물을 우리가 일정 금액을 주고 매매해서 우리가 산 건데, 건물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그 건물이 가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의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느냐,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겠냐니까 건물 주인이 우리는 땅 사지 않고 건물을 팔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겠다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건물에 가등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사는 사람으로서 건물 주인에게 가등기를 말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산다 해가지고 가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산 겁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이런 그 건물 매각죄의 토지만 매각해서 집이 상당히 좋은 집이기 때문에 어떤 보면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어디든지 공인중개사,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내가 샀으니까 우리가 샀으면 팔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팔아달라고 하면은 건물 공인중개사한테 내 이 땅을 가졌는데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디 땅입니까? 번지수를 가지겠어요. 번지수 어디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어디 있는 땅이군요. 이 땅 평당 얼마 갑니다. 그 땅 몇 평이시죠? 290평 되는데 290평 되면은 평당 100만 원씩 가니까 2억 9,100만 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주 잘 지어진 집이 거기 한 30평짜리 건물이 2개나 있습니다. 그건 얼마를 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값은 안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물값은 안 친다. 다만 무슨 얘기는 건물이 좋은 가격이 있을 때는 땅 가격을 깎지 않고도 매매가 빨리 된다 뿐이지 건물 가격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머리에다가 넣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군데를 낙찰을 받고 가서 보면은 제주도에서는 건물이 조금 쓸만하면 건물값을 치더라. 제주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내가 이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땅이 거기 무슨 용도 지역이 얼마고 뭐죠? 그 땅이 몇 평입니까? 100평이요? 그럼 200만 원 치면 2억 되네요. 그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고 건물 쭉 보더니 건물 이런 정도면 한 3억 정도는 칠 수 있겠네. 그럼 한 5억 정도는 팔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건물 가격을 치는데 제주도 아닌 쪽에서는 건물이 좋아도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격을 매겨서 땅에다가 건물 가격을 같이 매겨서 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밖에상 본건 지상에 소지하는 건물 가에는 타인 소지 주택 및 창고로서 귀원 제시 목록 토지만의 평가로서 건물은 매각적이고 땅만 하는 거고 정원수 잡목 등은 거래 관한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였고 건물 한 동과 창고 한 동이 소재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건 개요입니다. 토지는 김정 누구고 건물은 김항 누구입니다. 이게 물어봤더니 김정 누구는 누나고 김항 누구는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원에서 조정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법정 상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오늘 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해서 오늘 지금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 여러분이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에서 제일 첫 번째 땅에 건물 매각 제외인데 법정 상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정 상권이 있을 때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거 지료만 내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지료를 줄 필요가 없겠죠. 건물 주인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지료를 주면서 사용을 하겠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 이 법정 상권이 있어도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지료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정 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겁낼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고 등기부 등본이 있고 땅 주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은 뭘 할 수 있나? 차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차지권이 주장을 했을 때는 땅 주인이 원래 건물 주인하고 사용승낙을 해갖고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식 건물이 지어졌겠죠. 근데 땅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니까 물건이 바뀐 거다 보니까 먼저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는 땅을 빌려줬죠. 그건 채권 관계죠. 근데 땅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건물 주인에게 나는 너하고 계속해서 그 건물을 쓰게끔 임대차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 나는 해지한다. 하게끔 되면 해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고 땅 주인과 정식으로 계약해서 사용을 했다고 할 때 그때는 그 건물 주인이 뭘 한다면 차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차지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권이냐면 땅 주인에게 내 건물을 사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차지권입니다. 법정상권과 차지권은 다른 겁니다. 법정상권은 애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야 되고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지료만 주면 됩니다. 차지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더라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정식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차지권이 인정이 되고 차지권으로 해서 땅 주인이 해지를 원할 때는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내 건물을 사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차지권입니다. 지금처럼 법정상권도 없고 계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지권도 주장할 수 없고 법정상권도 주장할 수 없을 때는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고 자진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진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을 때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조정을 하게끔 됐을 때 조정하는 가격이 누구 마음대로 그 가격을 결정해요? 땅 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죠. 왜? 땅 주인이 하고 협상이 안 되면은 본인 돈으로 철거하고 나가야 되고 본인 돈으로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여에 우리 먼저 번에 공투한 물건이 있는데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라고 소송을 해서 지료 판정을 받았는데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지금 해달라고 철거하고 나가달라고 판결을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 사람의 개인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거를 지금 압류해서 경매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본인 돈으로 다 허물으면 됩니다. 본인 돈으로
다물고 허물 때까지 지료는 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법정상권이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했던 사례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에 지목이 대지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1억 7,300에 시작해서 1억 2천까지 떨어진 것을 1억 4,300에 1억 4,370만 원에 했는데 보면 2등 입찰가가 1억 4,399만 9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보면 이렇게 됐으면 얘는 1억 4,300이고 1억 3,900이면 1억 4,399만 9,900원이 1등이 돼야 되겠죠. 이게 보면 1억 4,200인가 그렇습니다. 잘못 적어놓은 겁니다. 대지에 건물이 있고 주택 한 동인가 매각체이고 매각에 있는 조사된 임대차 내용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입사항이 없는 겁니다. 가압류해서 강제경매로 진행된 거고 설정도 없습니다. 땅이 상당히 넓어요. 땅이 보게끔 되면 몇 평이죠? 291평이죠. 상당히 넓은 땅이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주택이 하나가 있고 주택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창고가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창고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별채로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 예전에도 제가 서정면에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는데 그분이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들 오면 술 먹고 노는 방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딱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집은 다 집이 하나씩밖에 없는데 여기만 집이 두 동입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되어 있죠. 여기가 본 건물이고 여기가 그 앞에 그 창고로 되어 있는데 창고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거주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현황이 그런 겁니다. 건물이 김학태였다가 원누구로 바뀌었다가 김현누구로 바뀌었습니다. 가등기가 있었죠. 가등기 말소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협상할 때 가등기를 지어주는 조건을 우리한테 넘겨받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중에 보면 가등기가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소가 된 겁니다, 보면. 가등기 말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등기가 있었던 것을. 자,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 취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단층 주택 103제곱미터 같은 도면 표시 11.3의 1년 선대 부분에 90.52제곱미터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월, 금 72만 3,050원의 비일의 계산본을 부당이득금 지료죠. 그것을 지급하라 하고 낙찰을 받고 소장을 넣은 겁니다. 청구 취지는 우리한테 판사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소장을 했을 때는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서 피고를 정할 때 피고를 정확하게 같이 찝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수강자 한 분이 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고 건축주가 있고 무허가 건물 건축주인이 있고 거기에 세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린 나가라고 하면은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선고를 해야 돼? 건물 주인한테 해야 돼?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주인에게는 철거해라, 세입자는 나가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청구 취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자, 보면 우리 실수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농지에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는 그 앞에 공장에 새들은 사람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구 취지를 할 때 새들은 사람 보고 컨테이너 치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컨테이너 치우라고 할 때는
그 공장을 세해준 건물 주인 있죠. 건물 주인도 피고로 하고 세입자가 컨테이너 친 것도 같이 처음서부터 청구 취직해서 둘 다 건물 주인이 하든지 세든 사람이 하든지 둘 다 연대 책임으로서 청구 취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집어넣게끔 됐을 때 자빠질 수 있다. 항상 혼자서 그럴 때 제일 먼저 청구 취지와 누구한테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을 줄 아는데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건물을 경매로 해서 취직했고 내 거다 이런 얘기야. 내 건데 먼저 주인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이 땅이 내 거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주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쓸 권한이 있다는 것이 청구 원인입니다. 철거 및 지료 상당 부당 이득금에 반환에 청구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지료 상당의 부당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인 1억 7,300만 원에 연 5%의 이자를 계산해서 868만 5천에 대한 것을 하면은 월 72만 3,500원이 한다. 이렇게 나왔고, 이 사건에서 소송경제상 지료 감정을 생략하고 위법의 청구 금액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원래 이렇게 지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는 지료 감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료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100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언제 하게끔 되는 이 소장을 내놓고 조정을 하게끔 되면 지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고 상대편이 조정을 해서 땅을 사겠다든지 건물을 뭐 팔겠다든지 해서 조정으로 넣을 갔을 때는 굳이 바로 갔을 때는 지료 감정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상대편이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시간을 끌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지료 감정을 하게끔 해주자고 신청을 해서 지료 감정을 해서 지료 감정에 대한 것을 판결을 받아서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상대편이 바로 조정에 응하겠다고 한 것을 지료를 감정하느라고 100몇십만 원 정도를 낼 필요는 없고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평가에서 지료 감정으로 한 건데 이건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감정평가에 한 3%를 갖고 신청을 합니다. 이건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5% 했는데 예전에 제가 용인의 거 하나는 12%를 신청했거든요. 12%를 신청했는데 상대편이 무변론으로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12% 그대로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무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편이 나오지 않았어도 어떤 판사님은 지료를 가지고 청구하려면은 지료 감정을 하십시오 해서 지료 감정 나온 거 가지고 판결 내주시는 분도 있고, 무변론인 경우에는 그냥 청구한 대로 청구 취지대로 그대로 판결 내주는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3% 5%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정식으로 할 때는 지료 감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결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정할 때까지 소유권 상실이 좀 면제되는 날까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소장을 냈더니 중간에 판결문 나기 전에 건물 주인을 바꿔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현재 있는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송하는 동안 넘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렇게 소장을 집어넣었더니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넣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만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합니다. 경매상은 토지의 감정가액인 1억 7,370만 원에 대한 연 5%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청구는 배척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상대편의 답변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현장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봤고,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땅을 샀을 때는 건물이 지어졌다는 걸 인정하고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배척되어야 된다는 주장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법원 2019 선고 보면은 저는 합치 판결에 의하면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익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 토지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히 산 사정이 없나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산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취득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가 1억 7,300에 대해 연 5%의 계산도는 청구하겠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에 종전 소유자는 피고의 친누나인 소의 김정누구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료상당 부담 일금은 모두 기각해야 될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 일금을 경매사건의 감정결을 지정할 것이 아니며 감정 절차를 거쳐 감정이 판단한 금액을 기준해야 할 것이며 원고는 감정평가를 낙찰받은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기재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낙찰받은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낙찰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편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맞네? 틀리는 것 같습니다. 뭐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아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먼저의 이 보면은 사용 수익권에 있는 것은 그대로 했다고 판결이 났다고, 판결이 난 거 이 사건 번호를 찍어갖고 응대를 했잖아요 지금. 다시 좀 읽어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고고 피고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야. 주장을 무슨 주장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주장을 뭘 해도 된다고 그랬죠? 주장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사장님이 김정은이가 사장님 동생이라고 주장해도 된다. 오바마가 날 친척된다. 주장이 얼마든지 뭘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푸틴이 뭐 사촌 형님 된다며요. 그러니까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판사님이 그 주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판사님이 주관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쪽 변호사든지 이쪽 변호사 간에 서로가 판사님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연 5%로 계산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5%로 계산할 근거는 없다. 제가 보기에 이거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료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이 상대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유정수 법무사가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답변하는 걸 보면 피고의 주장 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배타적 사용승분의 행사가 되는 토지를 알면서 취득을 했으면 이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를 산 건물 청구는 부당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 소유자 무상으로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으므로 지료감정권이 아닌 원고의 청구 금액은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배타적으로 사용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소유자와 무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 있으므로 지금 그렇게 지료를 청구하는 부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해서 주장한 거를 우리는 다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반박한 거 보면 배타적 사익수임권 제장의 주장에 관하여 해갖고 피고는 대법원 선고 2016 이게 전원합의체를 이용하면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했는데 위 전원합의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토지 소유자 독립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에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다시 말하면 이 판결에는 개인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철거하라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개인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반박한 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무관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답변을 반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물권인 소유권은 채권인 임대차 깰 수를 있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물권을 넘겨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채권 관계죠. 그러니까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 관계는 언제든지 내가 당신에게 넘겨받은 사람으로서 당신과 더 이상 이 내 땅을 건물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을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이때 차지권이 있다 그러면 그때 건물 주인이 그렇다 그럼 좋다 해지하고 그 대신에 네가 내 건물을 사달라 할 수가 있지만은, 차지권이 여기는 건축물 관리지장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있는데 차지권을 인정하려면 뭐가 없죠? 계약서가 없죠. 땅 주인하고 계약서가 없죠. 먼저 번에 공주에 있는 창고가 34%까지 떨어져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료 한번 했던 적이 있더니, 그쪽에서 봤더니 그 마을 청년회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회에서 그 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고, 빌려 쓴 그 마을회, 청년회에서 매월 임대료를 준 것이 6만 7천 원인가 얼마를 나간 것이 정식으로 계산서를 발급돼가지고 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판사님 걔네들이 오케이 내 창고 사달라 했더니 땅 3,800만 원 주고 사고 건물 5,400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차지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건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고 땅 주인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생각에는 이거는 법정상권이 없구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차지권으로 인정해갖고 땅 주인이 그 건물을 사줘야 될 수가 있다. 감정가로 해서 판사님이 그 건물을 감정을 의뢰해요. 그래서 감정이 나면 그 감정으로 사라고 판결 내려버립니다. 깎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지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없다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정상권이 없을 때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차지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재기 및 이 사건 준비 서명의 송달로서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게 있는 임대차 해지 통보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 주인을 승계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땅을 사용하게 허락을 했는데, 새로운 땅 주인으로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지하겠다 통보한 겁니다. 이 통보하면 6개월 이내에 이거는 해지가 되는 걸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원고는 건물 가격에 관하여 협의가 된다면 그 금액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금액으로 매수 청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놔라. 그렇지만 건물에 관해서 팔고 사고자 하는 것이 가격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살 수 있음을 한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조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악담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적으로 가서 이걸 가지고 이대로 하는 경우는 없고 결국 조정에 가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보십시오. 여기가 지료 청구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은 지료 청구는 그대로 나오고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지료를 하기 때문에 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면 뭐 조정을 다시 한다고 하겠죠. 그래도 지료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일부러 시간을 끌어버려도 돼요. 그렇게 해놓고 지료가 쌓이면은 그 지료를 가지고 다시 그 건물만 또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음성에 그렇게 해서 성립이 돼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그 먼저 그 한 가정 식구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거기에 세든 사람 나가라 해서 건물 주인에게도 지료 감정 신청을 했고 건물 철거하라고 표기했고 세입자도 거기서 나가라 해갖고 판결문을 받아놨어요. 무변론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료를 안 주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차에 지료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지금 제가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경매로 집어넣더니 뭐라고 지금 했냐면은 거기에 세대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대주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라고 했는데 세대주 말고 세대주의 부인 이름으로 그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내 임대차 계약서 돈 받을 게 있다 했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이 워낙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뭐냐면 이거 건물 경매로 집어넣어도 선순위 계약에 있는 1,5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청구한 사람이 배당받아갈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를 시키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적이 있어갖고 다시 먼저 우리가 판결 받았던 걸 가지고 이 사람 세대주 나가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라는 것을 주민등록을 띄워서 해갖고 그 사람이 배당 요구한 걸 배제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비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지료를 내서 지료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지료는 계속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법정 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은 지료를 내는 것을 법정 상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죠. 왜? 지료는 내야 되니까. 거주하지 않으면서. 여기도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지료를 판결을 받으면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지료는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훨씬 더 우리가 소송을 해도 유리한 면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조정을 해서 건물을 가격이 결정이 안 되면은 감정평가서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정으로 넘겨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자 이렇게 돼서 바로 조정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답변서를 쓴 것은 조정에 넘겨달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사항 원고로부터 얼마를 받은가 동시에 원고에게 이천시 모가면 송원이 거르트 및 소득자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위 주택 및 창고를 인정한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얼마만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한다. 조정이 가장 좋은 것은 소송비용은 각자로 한다는데 판결로 가게끔 되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게끔 되는데 이거는 조정으로 가게끔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고 하는 걸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에 가등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가등기 있는 건물을 넘겨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등기를 지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그 조정에서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하더구만. 우리가 오기 전에 알아봐서 변호사한테다가 의뢰를 해봤는데 이 가등기 한 것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적 기간에 의해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서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해서 가등기를 지우기 위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결정됐고 팔고 사기로 다 했는데 우리는 건물을 넘겨받을 때 가등기를 지어서 넘겨받아야 되죠. 그러면 3, 4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재판해야 돼. 오늘로 끝내야 돼. 그러면 가등기하고 그냥 넘겨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을 공탁하겠다. 공탁하다 보니까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공탁한 겁니다. 공탁해놓고 가등기를 지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가등기 지은 걸로 넘겨받게끔 되면은 그때 공탁한 것을 가져갈게요. 이렇게 돼서 1,000만 원을 공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을 때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등기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지었다. 그럼 좋다. 그럼 어때? 우리가 등기 넘겨받겠다. 그때 등기 넘겨받고 등기 넘겨받으면서 법원에 있는 공탁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해결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교수님 매매 대금에 1,0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거죠? 1,000만 원을 네. 5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그 우리 수강생이 네. 젊으신 분인데 마음이 약해갖고 3,000만 원 달라 그래갖고 나는 500만 원 했는데 조금만 더 집도 상태도 좋고 안에도 돈이 하니까 갖고 1,000만 원을 그냥 주지 않고 공탁시켜버려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거 집이 아무리 좋아도 500만 원씩 준 적이 없거든요. 500만 원 준다고 5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더 이상 상태편이 받을 게 없는데 집이 너무 좋은데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너무 사람이 좀 들여다 보니까 예의상 500만 원 준다더니 무슨 1,000만 원까지 줘요, 그러면. 아니, 우리 저기 진정거 사는 거는 500만 원 준 거. 500에서 깎아주죠. 그래서 이제 또 지료를 깎고 해갖고 뭐 얼마를 줬고 나머지는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집도 그때 우리 저기 청주 거는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준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상대편에서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500만 원이 아주 그냥 좀 좋을 때는 한 5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넘겨받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샀죠, 이렇게. 샀죠. 그럼 공인중개사에 팔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얘 땅이 300평이니까 평당 100만 원에서 3억입니다. 그럼 건물을 얼마 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얼마 친다고 그래요. 그럼 건물은 안 칩니다, 이렇게 해요. 건물을 안 친데도 1,000만 원 주면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원가를.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은 땅에 땅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 이런 얘기야. 어느 공인중개사가 땅을 팔고 사는데 그 건물값을 치느냐고.